자,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이제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숫자도 들어가고, 뭔가 장치도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갑자기 0.2V가 200V가 되고, 뭐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장치든 전자장치든지 간에, 뭐든지 어떤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이렇게 뭐, 공대 계열로 이렇게 잡을 때도 뭐 수학이 거의 필수가 되었고요. 물리학도 배우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물리학하고 수학 같은 경우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업 수학 같은 경우 배우게 되고, 또 다양한 역학 수업들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난 자동차 하려고 하는데 왜 역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물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바로 결국은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걸 제어공학을 이렇게 봤을 때 제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리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자, 그걸 목표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스템 같은 경우 기계 또는 전자장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물리학적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근데 물리학적 법칙이라는 건 뭐냐? 다 수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인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공학에서 수학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물리적인 형상들은 거의 대부분 물리적인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mg라든가 뭐 질량에다가 어떤 가속도 같은 경우가 힘의 법칙 같은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일반화되고 딱 변하지 않는 어떤 규칙인 거죠. 자, 그래서 일반화되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물리 법칙은 수학적 공식을 따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제가 시스템, 그 다음에 어, 제어 변수, 그다음에 조절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어하려고 하는 어떤 제품, 시스템, 장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이 된다. 내가 입력이 있고요. 어떤 출력, 입력에 대한 물리량이 있고 출력에 대한 물리량이 있으면 이 물리량들은 다 물리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다 수학적인 방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들은 다 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수학적인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제가 모델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델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자, 그런데 모든 제어 시스템이 다 수학적인 법칙을 따르게 되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LTI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었고요. LTI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LTI는 뭐냐? LTI는 Linear Time Invariant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따로 타임 따로 인베리언트 따로가 아니고요. 리니어 하나. 그래서 리니어리티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특성,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 이 두 가지를 합해서 LTI라고 얘기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수업에서 제어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게 다 제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은 리니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또는 그리고 타임 인베리언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에 우리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였고요.
리니어하지 않다,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다른 범위에서인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제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선형 제어라고도 얘기하고요. 비선형 제어라고 하는 분야가 또 있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분들 대학원 뭐 이렇게 가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부분이 이 LTI 시스템이 아닌 상태에서 제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도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제가 LTI 한참 동안 얘기했는데 LTI가 그럼 뭐냐? 선형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선형 특성이라는 거는 리니어리티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요 시스템을 수학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수학적인 특성, 우리가 물리량을 가지고 물리적인 특성으로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온도 조절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스를 공급하는 만큼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아니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만큼 뭔가 에너지를 쓴다든가. 자,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선형 특성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형 특성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은 바로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에서 동작을 하고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자,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머릿속에 좀 뭔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제 뇌가 뭔가 신호를 보내고 손으로 움직여서 잔을 이렇게 들게 하고 자, 이런 일련에 대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덧셈하고 수학, 덧셈, 수학 함수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마음인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 자, 이런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은 뭐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걸 선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뭐 팔이 움직인다든가, 손가락이 움직인다든가, 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신호가 뭐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뼈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근육이 얼마만큼 움직이고 이런 세부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의수 아니면은 의족 같은 형태로 이렇게 기계 부품으로 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의 생각 아니면 뭐 다른 형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형 특성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불변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시불변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스템이 언제나 일정하게 동작하는 조건 또는 특성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만약에 요거 펜인데요. 펜을 이렇게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현재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요.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데 뭐 1초 동안 떨어졌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이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시간이 1초가 걸렸다라고 했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10분 있다가 떨어뜨렸습니다. 10분 있다 떨어뜨리면은 얘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죠? 1초가 걸리겠죠? 아까 제가 1초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 높이에서 내년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니면 10년 있다가, 100년 있다가. 자, 언제나 동일하게 1초가 소요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뭔가 제어하려고 하는 뭔가 입력하고 출력에 대한 게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내가 현재 이거를 시스템이 언제나 왜 일정하게 동작하는 경우, 시간하고 상관없이 내가 현재 시작하든 미래에 시작하든 언제 시작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동작이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동작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시불변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우리가 LTI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하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의존적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에 따라 의존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주사위를 굴렸다라고 합시다. 주사위 같은 건 어떻게 돼요? 1부터 6이 이렇게 들어있죠? 내가 돌리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어쩔 때는 1이 나오고 6이 나오고 내가 오늘 돌렸을 때, 내일 돌렸을 때 매번 다르게 동작하는 형태라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타임 베리언트, 시간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어, 그럴 경우에 이제 타임 베리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거는 이 시스템이 선형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불변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 우리 수업에서 다룬 이제 기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어 시스템을 뭐 설계를 한다, 제작을 한다 그러고 했을 때 가장 전제 조건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걸 따진 다음에 들어가야지. 만약에 뭐 제어 시스템이 뭐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요. 아니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동작을 하는 조건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형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선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이 선형 시스템은 어떤 수학적인 법칙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어떤 수학적인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우리가 선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형 시스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수학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을 내가 x하고 y라고 했을 경우에 비례성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야, 내가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 입력 변수에다가 x라는 값을 넣었을 때 출력이 y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요. 내가 여기에 비례식만큼 k라고 하는 값을 곱하면은 출력도 같이 k가 곱해진 값이 나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중첩의 원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이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오고요. u를 넣었을 때 v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보게 되면은 x하고 y만큼 더하게 되면요. y하고 v만큼 더한 형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첩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하고 똑같아요. x하고 y를 넣었으면은 이 x하고 y만큼의 y하고 v만큼의 증가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례하고 중첩의 원리가 결합돼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선형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시스템이 x하고 y가 있고요. u하고 v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k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n만큼 증가한 값을 이렇게 넣었을 경우 출력값은 k만큼 증가한 y 그 다음에 n만큼 증가한 u 값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 자, 이런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고요. 자, 뭐 복잡한 이제 수학 얘기는 이제 떠나서요. 이제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치 제어, 그 다음에 추종 제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정치 제어하고 추종 제어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목표값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어떤 시스템에다가 자, 입력이라고 넣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서 입력을 목표값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내가 현재 20도로 이렇게 입력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값은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현재가 뭐 15도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20도로 바뀌게 되겠죠. 자, 5도만큼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값이 이렇게 20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치 제어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목표값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내가 입력값에 의해서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 자, 이것을 정치 제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추종 제어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얼마로 바꿔라. 그래서 20도가 얘가 20도 목표값이 20도로 갔다가 22도로 갔다가 30도로 갔다가 이렇게 막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추종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값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변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제어량을 바꾸게 해야 되는 것을 추종 제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래킹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 제어를 콘텐트 밸류 컨트롤 이거를 목표로 하게 된다. 추종 제어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수업에서 다루기에는 또 좀 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정치 제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어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참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제어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어라고 하는 게 입력하고 출력.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목표로 이렇게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목표는 내가 원하는 값에 도달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어 시스템의 목표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렇게 봤지만 내가 목표값을 놨는데요. 이 출력값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요 동의를 하지가 않죠. 왜냐면 어떤 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다 목표로 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이게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도달이 끝까지 딱 20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차를 얼마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것을 또 목표로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가 시스템의 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우게 됐지만 이 제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요.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게 뭐지?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제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제어가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안정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안정성이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렇지 않도록 하는 또는 이 시스템이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가져서 제어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자, 처음에는 어떤 이제 시스템을 이제 선정을 하고요. 요구사항에 따른 규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구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능별 블록 선도,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블록 선도를 단순하게 한 다음에 해석하고 하는 설계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요 다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단계 요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